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 유형 설명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왜 안 했냐면, 뭐랄까. 내가 이제 고등부 넘어온 1학년들한테 자주 해주는 얘기가 중학교 수학이랑은 달라. 중학교 때 수학은 배웠던 거를 베이스로 풀지만 시험도 나오고. 근데 고등부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을 함께 섞어서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 그대로 본인의 생각, 주관적인 판단, 해석 등을 포함을 시켜야 풀 수 있지. 이 문제는 유형 자체가 약간 해석형? 오케이? 그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자, 갑시다. F2를 찾기 위해서, 다시. F1을 이용해서 F-1을 가기 위해서 또는 주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다. F1이 주어졌을 때 F4 같은 거 찾으라고 할 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때 지금처럼 부호가 딱히 바뀌지 않는 놈. 근데 이거는 이 식에서만 통용되는 얘기라 다음 유형에서는 또 다음 문제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내용이긴 하다. 어쨌든 부호가 똑같은 녀석일 때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x에 1과 y에 1을 넣어서 f2를 찾아버려요. 어떻게? 2f1로. 아, 얼마네? 4. 그러면 그 f2를 이용해서 x에 2를 넣고 y에 또 2를 넣어요. 그러면 f4가 만들어지지. 어떻게? 2 곱하기 f2로.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보여?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은 반드시 처음에 뭔가 하나 찾아오고 시작하세요. 뭘 찾아야 돼? x, y에 뭐 넣자? 이 사람 없나? 00을 넣어줘요. 그러면 좌변은 F형이고 우변은 EF형이 나오면서 여기다 넣는 거다 지금. EF형이 나오면서 F형이 나옵니다. 얼마? 0으로. 그러면 여기서 뭐 해요? XY에 2와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좌변은 F0이 만들어지고 우변은 우리가 알고 있는 F2와 구하고자 하는 F-1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좌변이 빵이니까 우변은 뭐예요? 3 더하기 F-2. 오케이. 아, F-2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어서 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이번에는 식이 완전 달라졌다. 그치? 어떻게 찾아야 될지 빨리 고민해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XY 처음에 뭐 넣자? 2를 넣으면 되죠. 이번에는 굳이 F0이나 F1을 안 거쳐가도 되죠. 그리고 이 문제는 0을 넣는 것도 0을 넣는 거지만 곱하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차라리 찾을 거면 1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만약에 찾는다 치면 자 어쨌든 지금은 그건 필요 없고요. XY에 2 넣어주세요. 그러면 F2 더하기 F2로 F4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F8 한 번 더 찾으려면 XY에 뭐 넣자? 4 넣고 2 넣기 또는 뭐 2 넣고 4 넣기. 알았음?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다 찾아가세요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겠어? 뭐 찾아가는 거야? F19 하는 거니까 얘를 이용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XY에 일단 1 넣겠지. 그래서 F2를 찾은 다음 그 다음에 또 2 넣겠지. 그럼 뭐야? F4를 찾은 다음 4 이용해서 뭐 해 또? F8을 찾겠지. 그럼 마지막에 8과 2를 넣어서 F10 찾으면 되잖아. 알았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6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혹시 있으면 번호 바로 얘기해줘 지금. 질문 있어요? (69번) 하나 추가요. 자, 이 문제 별표 치고 이 문제가 아닌데 잠깐만. 조금 다른데 이거다. 자, 요거
이 유형 이름이 유형으로 가지 말고 번호로 가자. 70번, 71번 별표 치세요. 70번, 71번과 함께 지금 64번 같이 설명 좀 할게요. 자,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어서요. 70번, 71번이라 그랬나? 아까 처음에 별표 치라고 했던 거. 그 유형인데 그게 질문이래. 뭐래? 숙제 다 됐어요? 네. 문제까지. 아, 왜? 무시하네요. 자, 가자.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 유형 3가지고 아셈 하이메스에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어느 유형 안에 다 때려 넣어놨어. 걔네들이 70번, 71번. 그리고 약간 흩어놓고 60, 몇 번이야? 용 5번이겠지? 6번인가? 이쪽으로도 몇 개를 좀 빼놨어요. 근데 마플 시너지 같이 유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교재를 가보면 1대1 대응이 되도록에 얘네들이 같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는 유형 자체를 또 3개로 뜯어놨어. 오케이? 자, 총 어떻게 3가지로 나뉘냐면 요거 하나 이거 하나 그림 잘 그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총 3가지입니다. 너희는 드르륵 못하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 얘랑 약간 유사한데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라서 조금 다르다. 어쨌든 1대1 대응이 되는 문제 첫 번째 뭐 정의역 자체는 자연수 전체 실수 전체인데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유형 함수 자체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의역의 범위도 뭐 예를 들어서 A와 B A B 쓸까? A와 B 사이 범위, Y 공역도 뭐 P부터 Q까지 사이 범위. 그래서 우리는 어디만? 이 안쪽 부분만 보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뭐 보통은 KK 해서 똑같게 주는데 일단은 다르게 할게요. X는 K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 어쨌든 크다. Y는 K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내가 L이라고 표현을 할게. L보다 크다. 그래서 어디로? 오른쪽 위만 보면 되는 문제. 각각의 구간에서 뭐 하세요? 1대1 대응이 되세요 라고 합니다. 얘는 다시 말하지만 정의역 자체는 얘처럼 한정된 범위가 아니고요. 그냥 전체 집합입니다. 하지만 작을 때와 클 때 어떤 A를 기준으로 작을 때와 클 때를 뭐 하는 거? 다른 함수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얘네들은 식 자체는 하나인데 정의역과 공역이 사이범위인 거 얘는 어느 한쪽 범위로 크다로 나오는 거. 알았음? 크다 작다도 있고 뭐 작다 크다도 있고. 알았죠? 어쨌든 이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려고 합니다. 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나무 막대기 가지고 함수를 표현할 테니 너희들이 1대1 대응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봐. 일단 첫 번째 저 문제 오른쪽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알았죠? 자석이 붙어 있어요. 자, 1대1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보자. 거꾸로 해야지. 자, 1대1 대응이 아니야. 안 돼요. 왜요? 그렇지. 어느 y에 의해서 같은 x가 다른 x가 두 개가 대응하고 있지. 1대1이 아니다. 그치? 그러면은 아무리 위로 가더라도 언젠가는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뭐가 달라? 기울기가 반대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죠. 기울기 부호는 일단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거 돼야 안 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안 되죠. 그러면 자,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의 정의는 모든 공역들도 대응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요만큼의 공역이 비잖아요. 그러면 요 문제 1대1 함수는 비어도 된다. 알았음? 비어도 상관은 없어.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 기울기 부호 똑같고. 그럼 이 문제 풀이는 끝이야. 64번은. 알았죠? 근데 1대1 대응이 된다. 그럼 이것도 안 된다고 했으니 뭐? 딱 만나도록 해주면 되겠죠? 물론 왼쪽의 기울기가 뭐라면?
음수라면 오른쪽도 기울기의 부호는 동일하게 음수가 나오면서 역시 만나면 됩니다. 이해됐음? 그게 1대1 대응을 푸는 첫 번째 유형의 풀이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부분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채로 증가하는 채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오른쪽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둘이 만나도록 하면서 기울기의 부호가 동일하다. 그림으로 딱 설명해 놓고 끝내요. 알았죠? 다시 한번 보통 저렇게 1차로 나옵니다. 어서 와요. 1차로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기울기가 동일하게 해주시고 또는 1차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다. 여기서 감소하면 여기서도 감소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대1 대응일 때는 둘이 반드시 뭐 해야 돼? 끊어지는 곳 A에서 만나야 하며 두 번째 1대1 함수라면 끊어져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끊어지는 거는 허용합니다. 알았죠? 어머.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AB 사이범위, PQ 사이범위. 정의역과 공역이 두 값의 사이범위로 나온다. 자,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 1대1 대응일까요? 아닐까요? 자, 내가 지금 나무 막대기로 쭉 그어놓은 거 전체를 보는 게 아니지. 우리는 어디만 봐? 나무를 툭툭 눈으로 잘라서 어디 안쪽만 봐? 네모 박스 안쪽만 보세요. 1대1 대응 됩니까? 안 됩니까? 함수 자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이만큼의 정의역은 대응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 왜? 여기 대응되는데요가 아니지. 이 x는 대응되는 곳이 없잖아. 왜? 우리가 봐야 되는 공역 자체가 이거 위쪽이니까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거든. 네모박스 바깥쪽은. 그래서 다시 한번 짧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정의역이 비어 있잖아. 이해됐음? 그럼 정의역을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는 괜찮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 두 번째 유형에서도 1대1 함수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65번인가 여기가 아마 그 문제일 수도 있는데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냐? 라고 물어보면 1대1 함수는 맞죠. 왜? 모든 정의역들이 대응에 참여했고 그냥 요것만 보면 맞다는 게 없어요. 얼추 비슷하네. 요것만 보면 어때? 1대1 함수는 맞죠. 왜? 모든 정의역이 대응에 참여했어. 그리고 하나당 하나씩 만나고 있어. 이렇게 평행은 아니니까. 맞지? 그리고 공역이 조금 비는데 1대1 함수일 때는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죠. 대신에 1대1 대응에서는 안 되지. 왜? 모든 공역은 대응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이쪽 대각선과 이쪽 대각선. 둘 중에 하나만 될 거야. 둘 다 가능할 거야.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기울기는 양수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하나로 만들어주게 하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을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둘 다 가능. 그럼 만약에 빨간색이 답이다. 그럼 뭐로 찾으면 돼? 이 점을 지난다. 몇 콤마 몇? A, P를 지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점을 지난다. B, Q를 지난다. 하면 되겠지. 이거 G 아니다. Q다. 그 다음 만약에 파란색 기울기가 음수라고 한다면 얘를 지난다. 뭐예요? A, Q를 지난다. 두 번째 얘는 뭐다? B, P를 지난다. 두 점을 이용해서 뭐 기울기로 찾고 대입을 하든 아니면 둘 다 대입해서 연립을 하든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뭘까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제는 너희들 만들 수 있나? 성현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예. 이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그렇지. K,1에서부터 어디로 쭉 그어주면 돼? 허공에다 그어봐. 그렇지. 요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번엔 내가 1차가 아니게 약간 휘어지게 그렸지. 세 번째 유형은 거의 대부분 2차로 나옵니다. 근데 그 2차는 위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2차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바로 밑에 여기서 따로 설명할게요. 일단 저 점을 지나면서 쭉 가야 된다. 왜? 만약에 저 점을 안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 어때? 함수 자체가 아니지. 왜요? 요만큼 대응에 참여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이거는 1대1 함수라면 맞을 수 있겠지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왜? 요만큼의 공역이 B거든. 알았음? 그래서 1대1 함수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런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여기로 딱 만들어져야만 뭐가 되겠지? 1대1 대응이 만들어지겠지. 왜 안 붙어? 알았죠? 자, 그런데 내가 요 녀석과 함께 나머지 위에 있던 두 녀석도 셋 다 2차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2차는 이렇게 풀고 끝 아니에요. 하나의 조건을 더 섞어야 됩니다. 뭐? 2차라면 반드시 축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풀자라고 했거든. 이거로 예시를 들게. A, P를 지나며 B, P, Q를 지난다라고만 풀 거잖아. 대입을 하든 연립을 하든. 근데 2차 함수라면 이 두 개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1대1 대응이 돼? 아닐 수 있지.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어. 사각형 박스 안에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면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야? 바로 축의 위치 차이입니다. 누구보다? A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지고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축의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거 표현한 다음에 그 녀석의 축의 위치를 보기만 하면 돼. 아닌 경우를 찾을 필요 없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녀석의 축의 위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야? 반드시 2차니까 축이 뭐 하겠어? K보다는 더 왼쪽에 있습니다. 물론 같아도 상관없고요. 알았음? 그거 하나 더 확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음. 됐지? 요거 지금 잘 필기해 두세요. 어디다가? 70번, 71번 쪽에 그 앞에 포스트잇 붙어 있죠? 거기다가 요거 그림 잘 표현해 놓고요. 학교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등장하고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유형 중 하나가 이거예요. 막 여러 유형이나 단원을 섞어 놓은 그런 중킬러급 이상 말고 기본적인 문제 중에 기본적인 유형 중에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요거예요. 알았죠? 이번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라. 근데 누구 때문에? 끊어진 곳이 0인데 하필이면 0 넣었을 때 나오는 상수항이 5, 5 똑같기 때문에 이미 뭐하고 있어? 이미 만나고 있지. 기울기 음수. 어쨌든 이미 만나고 있지. 그래서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조차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1대1 함수이자 동시에 1대1 대응이다. 원래라면은 이게 성립한다. 또는 이것도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알았어요? 가자. 66번 갈게요. 그럼 66번이 바로 뭐야? 정의역과 공역이 동일하게 K보다 크거나 같다. 뭐예요? 세 번째 유형이다. 그쵸? 내가 KK로 주로 나온다고 했지. K, K. 오른쪽 위쪽만 보세요. 거기에서 어떤 2차 함수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번엔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꼭 K, K를 지날 필요 있다 없다? 그거는 없다. 대신에 뭐도 괜찮다? 이런 것도 괜찮다. 다 괜찮잖아. 알았음? 그래서 K, K를 지날 필요는 없고 K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가 K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대신에 뭐는 만족하자? 축의 위치는 반드시 K보다 작은데 위치시키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됐음? 그래서 뭐야? 축이 2죠? 그리고 FK의 위치 뭐보다? K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가지 만족하면 됩니다. 누구? 요거랑 요거랑. 이해됐음? 그래서 첫 번째 K를 넣었을 때 나오는 FK K제곱 마이너스 4K다. 그쵸?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아지세요. 두 번째 요거 자체에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아지세요. 두 개 만족하는 겹치는 범위. 수학화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수학하구나. 교집합으로 풀면 되겠지. 이해됐죠? 얘는 뭐예요? 그래서 K제곱에 마이너스 5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죠? 0, 2, 5. 셋 다 등호가 붙어 있네요. 요거, 요거, 요거. 겹치는 범위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최소값은 5. 됐지? 끝. 여기까지. 야, 여기서 수학 상 나랑 안 하고 지금 전원쌤이나 듣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명. 또 클리닉 첫 번째 테스트 전원쌤반이랑 똑같은 테스트였지. 네.
우리 반을 먼저 봤니? 거길 먼저 봤니? 거길 먼저 봤지. 왜 말 안 했어? 너 점수 잘 봤었니? 아, 그건 아니야 또? 아, 다시 봐도 새롭죠. 그래, 한 번 보고 완벽하면 그게 학생이냐? 선생이지. 자, 어쨌든 69번 가도 되겠죠? 전원쌤이 나랑 친구거든. 실제 친구, 대학교 친구거든. 그래가지고 자료를 가끔 공유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네. 괜히 그걸로 풀렸네. 자, 69번 갈게요. 이번에도 똑같죠? 방금 푼 몇 번이야? 66번과 동일하죠? 대신에 어떻습니다? K보다 크거나 같다,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1대1 대응인 것뿐. 그러면 아까랑 달라진 거 딱 하나. 뭐? 반드시 K, K를 지나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1참수네. 미안해요. 요렇게 되시오. 그러면 끝나네. 그냥 K, K를 지난다만 하면 되겠다. 그치? 그 원래 2차라면 뭐 하나 더 확인? 축이 K보다 왼쪽에 있다 하나 더 확인인데 지금은 없음. 그래서 Y좌표 K는 X좌표 K를 대입했을 때 나온다.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바로 되죠?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끝. 76번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69번만 질문이라고 했는데 다른 문제들 요거 70번. 70번 괜찮아? 70번 문제 뭐야? 첫 번째 유형이죠. 0 넣었을 때 나오는 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지금은 동일합니다. 기울기의 부호만 같아지면 됩니다. A는 3보다 크다. 아, 뭔 소리야? 0보다 크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1이다. 71번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요 유형이기는 한데 어때? 요 두 개 값이 주어져 있고 다르죠. 3, 2. 그래서 반드시 뭐 해주세요? 요거. 그리고 축의 위치 확인인데 이번에는 축의 위치가 그냥 1로 고정돼 있으니까 이미 작은 거 확인했지. 근데 보통은 여기다가 A를 준다. 그래서 A가 뭐 예를 들어서 3보다 작다 이런 거 만족해야 될 거예요. 보통은. 어쨌든 지금은 그런 거 없고 그럼 우리는 어디만? 3,1을 지난다.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겠네. 됐지? 패스할게요. 시윤이 됐음? 예. 자, 그 다음에 76번 가보자. 그러면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 질문을 뭔가 듬성듬성했는데 아까 69번도 현민이 오기 전에 아무도 질문 안 했었는데 그것도 분명히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듬성듬성했네. 비슷해 보여서. 너희들은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비슷하면 알아서 내가 뺄게. 알았지? 너희들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뭐 질문을 뺐다 하지 말고 다 질문해놔. 알았죠?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 fx가 있습니다. f1은 1이 되도록 1 나오면 1 나오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자, 1, 2, 3, 4 1, 2, 3, 4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를 찾아봐. 어떻게 찾으면 돼? 1이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찾아봅니다. 1은 몇 군데로 갈 수 있어요? 1, 2, 3, 4, 4가지 중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그냥 함수를 찾고 있습니다. 2는 뭐하게요? 몇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역시 4가지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전부 다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뭐다? 4의 4승이 답이었을 거야. 1대1 함수의 개수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죠? 역시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4가지. 근데 1이 어디론가 가고 나면 2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 줄어들지. 똑같은 데로 못 가니까. 그래서 4, 3, 2, 1로 곱해주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1대1 대응이라고 안 하고 1대1 함수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풀이나 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에 따라서 문제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1대1 함수로 물어봤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1대1 대응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음. 요 함수 개수 찾을 때는. 알았지? 근데 지금은 어때? 1은 반드시 어디로 가라고 고정시켜 놔버렸어? 무조건 1로 가세요라고 했으니까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아무데나 4가지,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에 3승 64가 답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거는 언제 내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냐면 마지막 단원, 경우의 수 조합이나 순열 쪽에서 내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다음 가자.
77번 갈게요. 비슷한 유형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이랑은 관련 없는데 너네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용어 하나만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거 지운다 이제. 뭐냐면 자 다시 말하지만 77번을 푸는 데서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너희가 보고 이해해야 되는 식이 하나가 있어서. 자, 앞으로 너네가 수학하 배워나가다 보면 우함수와 기함수라는 명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억을 해두세요. 물론 명칭은 몰라도 돼. 왜냐면은 고등수학에서 우함수, 기함수라는 명칭은 원래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어에서 설명하세요라고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너네들이 읽어가면 됨. 이건 돼. 첫 번째, 우함수인지 기함수를 얘기를 안 할게. 너네가 찾아봐. 우함수는 얘기해도 되지. 우함수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말하자면 우함수는 명칭이 중요하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 얘랑 똑같은 거. 이 녀석이 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자, 너네가 읽어봐.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뭐에 대해서? 그렇지. 정확하죠. F에다가 X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간격은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때 Y좌표가 어떻다? 둘이 동일하다. 언제?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X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Y좌표가 나오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X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Y좌표가 나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꼴을 띄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함수예요. 뭐? Y축 대칭.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프로 푸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다른 풀인데 이걸 앞으로 보고 읽을 수는 있어야 됨. 됐음? 두 번째, 기함수. 기함수는요. 어떤 식이냐면 fx는 f-x랑 그냥 똑같다라고 하면 이건 우함수잖아. 앞에 마이너스가 붙음으로써 y좌표의 부호도 반대다.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징임을 알게 됨? 그렇지, 똑똑하구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왜? x만큼 떨어져 있고 x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y좌표가 어떻다? 부호가 반대다. 언제? 또 다른 x가 등장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알았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대칭형으로. 알았음? 둘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기함수라는 녀석은 뭐에 대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근데 나는 나는 학교 선생은 아니니까 나는 우함수, 기함수를 명칭을 계속 쓸 거예요. 근데 쓸 때마다 해줄 거야. 명칭은 몰라도 돼. 대신에 식과 특징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았음?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서. 그러면 얘네들과 함께 등장하는 거 하나 더 설명을 할까요? 뭐냐면 세 번째로는 힌트 안 줘야지. 자, 식으로 갑니다. 대준 씨, 자네한테 물어볼 거예요. a-xf 와 a 플러스 x가 똑같다라는 식이 있을 거야. 자주 만나게 될 표현이에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죠? 시윤 씨? 페이크다. 뭐죠? 뭘까요? 잘 모르겠나? 다현이? Y축. 위에? 에? 뭐가? Y축에 있다는 뭔 소리지? 세준 씨?
그렇지. 얘는 x는 a의 대칭이다. 위에 거랑 같은 편입니다. 사실 얘는 0 빼기 x, 0 더하기 x. 0이 나타내는 게 y축. y축을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 x만큼 왼쪽. 얘는 a를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 x만큼 왼쪽. 그 표현입니다. 알았죠? 정말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얘는 대칭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지. 네 번째, 주기함수라고 있습니다. 주기가 뭐냐면 반복되는 단위 중 최소의 단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은 반복되는 단위라고만 생각하세요. 원래는 반복되는 최소 단위입니다. 어쨌든 반복해서 그려진다. 어떤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그려지는 함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려지는 이게 주기함수. 알았어요? 그걸 나타내는 표현. 이거는 바로 기억하세요. x일 때랑 x 플러스 a일 때가 똑같다. 식이 되게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주기 얼마짜리다? 주기 a짜리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원래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주기함수에 대해서는. 근데 그 중요한 파트는 수학 1이라는 과목에서 필요하지. 수학 하나, 오히려 2학년 2학기 때문에 수학 2에서는 필요가 없고 오직 수학 1에서만 필요한 풀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1 때 얘기하고 그 외 나머지 과목들에서는 이걸 보고 그냥 주기 A, 주기 A를 보고 예,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게 끝날 줄 알았지? 더 있습니다. 원래는 수학 2 때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얘네들에 대해서. 알았음? 자, 어쨌든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그거랑은 의미 없고 그래프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여기다가는 뭐 하자? x에다가 0을 넣어보고 x에다가 1을 넣어보는 거지. 뭐? 정의의 값을 대입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안 넣는 이유는 이 식 보면서 얘기합시다. 일단 x에다가 0 넣었더니 뭐 나와? f0은? f0. 뭐야?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 즉 f0은 뭐 하면 된다? 아무 데나 가면 돼. 근데 x에 1을 넣어봤더니 뭐가 나와? f에 마이너스 1은 f에 1이 나오죠. 그 말은 뭐예요? f1과 f1은 부호가 f1과 f 마이너스 1은 뭐다? 같은 값으로 가야 된다. 오케이. 자, 여기에 정의역이 더 추가가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 넣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을 안 넣는 이유는 마이너스 1을 넣어봐야 f1은 f-1 얘랑 동일해서 안 넣었어요. 그러면 갑니다. 뭐?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마이너스 1과 0과 1로 가는 함수. 개수. 자,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맞죠? 두 번째, 0에 갈 수 있는 거는 뭐? 3가지. 아무 데나 가시면 됩니다. 근데 1이 갈 수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오직 한 가지. 왜? 1이 누군가로 갔잖아. 마이너스 1이. 그러면은 얘랑 동일한 그곳으로 밖에 못 가잖아요.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한 경우의 수를 쓰세요가 아니라 동일한 값으로 가세요니까 두 번째로 고민하는 얘한테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지. 알았음? 첫 번째 놈은 모든 경우의 수 다 있지만 됐음? 그래서 답은 9입니다. 9. 알았죠? 81번 갑시다. 짠짜잔짠. 오, 이게 벌써 나오냐? 자, 81번에 두 번째 저 fx라는 함수 있지. 저거 식 m 포함하는 식. 저거 좀 별표 쳐놓고 이거 먼저 설명 좀 할게요. 아, 이게 수학 하지. 맞다. 너네 수학상 처음에 배웠지? 한번. 그치? 그때 나오는 녀석입니다. 요거는 잘 기억하세요. 이걸 딱 보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안 되죠. 자, 뭐예요? fx에서 읽을 수 있는 거 다 읽어보세요. fx는 어떤 함수야? 뭐 아무거나 다 얘기해봐. 축이 있다. 미쳤나봐요. 왼쪽에 뭐가 왼쪽에 있어? 왼쪽에 뭐? 왼쪽에 뭐가 있는데? 땡큐. 자, 근데 그거는 이미 아는 사람 얘기고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본 건데. 자, 읽을 수 있는 거 다 읽어보세요. 일단 일치함수입니다. 맞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지. 더 읽어줘야 돼. 근데 1차 함수에서 이제 고마. 1차 함수를 다른 말로 고치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죠. 수학상에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나오는 녀석입니다. 유형 이름은 안 할게요, 그냥. 지금 상 수업은 아니니까. 수상 직선의 방정식에서 뭘 배웠냐면 미지수 m을 가지고 있으면 그 m으로 뭐 해요? 묶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항상 지나는 점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미지수 m, 미지수 k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직선을 만나면 그 미지수로 묶어서 항상 지나는 점을 꼭 찾아주세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자. 정의역의 범위가 우리가 아까 수업 시작하자마자 설명한 거. 0부터 2까지 공역은 1부터 7까지. 이 안쪽에다가 기울기 양수인 직선을 뭐 하도록? 1대1 대응 이런 거 말 없네. 아무튼 이 안에서 함수를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다른 유형이네. 미안해요. 그림을 그리자. 좌표평면을 0부터 2까지 1, 2, 3, 4, 5, 6, 7 이쯤에 있다 치자. 자,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나는 점 찾아놨어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점을 항상 지나면서 뭐 해주세요? 함수가 되도록 하는, 공역으로 하는 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m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의역을 대응에 참여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얘를 지난다. 어머? 얘를 지난다. 대충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이거 함수 아니야? 아니죠. 기울기 음수도 틀렸지만 일단 함수가 아니죠. 왜?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이 안쪽 범위만 봐야 됩니다. 대응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대응에 참여 안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함수 아니야? 아닌 거죠. 더 올라가서 이런 것도 함수도 아니다. 아닌 거죠. 왜? 요만큼의 정의역은 대응에 참여 못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정의역이 대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만족을 해줘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 요거. 에이씨, 돌아간다. 어떤 거?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함수죠. 왜?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저 네모박스 안쪽만 보고 있는 거거든. 대응에 참여했잖아요.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어디까지? 요 점을 지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디만 봐야 되거든? 네모박스 안쪽만 봐야 되거든. 됐죠? 대응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 사입 범위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든 다 함수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음?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는 뭘 기준으로? 0,0을 지난다라는 걸 기준으로 찾아주면 되겠네. 두 번째, 얘는 어떤 걸 기준으로? 요점, 몇 콤마 몇이야? 2,7을 지날 때의 m을 찾아주면 되겠네. 그 사이에 m이 있으면 됩니다. 라고 풀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음? 됐죠? 자, 그럼 기울기 찾자. m은 결국 기울기잖아요. x 앞에 붙었으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대입해서 m 찾지 말고 0,0을 대입해서 찾지 말고 기울기로 가자. 2분의 1이겠지. 쏘리, 여기구나. 2분의 1이겠지. 됐죠? 두 번째, 여기는요. 2,7을 기준으로 찾으면 되겠네. x값 4분의 y값 8. 이겠지. 기울기니까. 기울기끼리 비교. 기울기 바로 구하면 되겠지. 뭔 말 알? 그래서 답은 사입 범위인 건 명확. 그 다음에 나는 항상 부등호를 마지막에 찾아줍니다. 2분의 1이어도 돼요, 안 돼요?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점을 지나는 이 상황도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두 번째, 2가 되는 요 점을 지나는 상황도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m의 범위는 요게 답이에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되었음? 예, 끝. 풀이가 너무 루즈해지는데? 어쨌든 됐죠? 마지막 8889 두 개 남았습니다. 가보자. 지운다. 원래 수학 하를 다시 설명할 때 이런 거 수학 3거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는 아직 예비고1이니까 그죠? 잘 기억해야 돼. 방금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2학년 때 생각보다 아까 그 녀석에서 질문 많이 나와요. 갑니다.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 중에서 F1보다 F2가 더 크도록 하는 대응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은 3과 4는 남아있는 곳 아무데나 가도 되고 F1과 2, 1과 2가 대응하는 곳은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치? 자, 요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경우의 수 단원, 수학하의 마지막에서는 내가 다르게 풀 건데 지금은 그냥 풀게요. 노가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1대1 대응이라면 개수 답은 뭐야? 얘가 갈 수 있는 건 4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건 3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건 2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거 1가지. 그냥 4, 3, 1 쭈루룩 곱하면 되죠. 얘가 어디로 가든 얘는 무조건 3이니까. 얘가 어디로 가든 얘는 무조건 경우의 수는 2가지니까. 근데 지금은 F1과 F2는 반드시 F2가 더 크라 그랬어. 그럼 얘 경우는 따져보면 4가지. 근데 얘를 따져보면은 모르죠. 왜? 얘가 1로 갔으면 얘가 갈 수 있는 건 3가지겠지만 얘가 3으로 갔으면 얘가 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얘가 1이 1로 갔으면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더 큰 곳, 2, 3, 4 아무 데나 가도 되지만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지만 1이 3으로 갔다면 2는 4로 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결국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노가다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어디로 갔을 때? 일이 어디로 갔을 때? 오케이?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야? 어디론가 갖다 치면 남아있는 두 놈은 무조건 됐죠? 끝.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경우에서 1이 1로 갔다면 너희들의 풀이는 이거겠지. 그래서 1, F1이 1이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두 번째 F2가 2라면 미쳤나봐. 맞네. F1이 2라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F1이 3이라면 몇? 1 곱하기 2 곱하기 1. 세 가지를 더해주시는 게 답이겠죠. 됐죠? 끝. 이게 답이고. 그리고 F1이 4인 경우는 일부러 안 했다. F1이 4로 가면은 2는 갈 곳이 없으니까요. 됐죠? 끝. 마지막 89번. 요거는 그래요. 너희가 고등 수학을 처음 배우던 시절, 수학상을 처음 배우던 때를 생각해봐. 어떤 특정 단원이나 어떤 유형 말고 너희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했던 게 바로 뭐냐면 절대값일 겁니다. 절대값. 절대값을 너희가 어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중등 중등 수학 때부터 계속 배우던 방식들은 전부 다 뭐야? 배웠으니 풀어봐. 내가 설명했으니 너희들이 따라 해봐. 이거잖아. 근데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처음으로 고등수학에서 중등수학과 달라지는 건 뭐야? 이번에는 너네가 이 생각을 같이 겸해봐. 너희들의 주관적인 생각, 판단, 해석을 넣어봐. 이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걸 해주는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절대값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부호를 양수로, 부호를 음수로 만들어낼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 절대값은요,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풀이는 똑같습니다. 항상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주면 돼요. 등호는 아무 데나 붙이면 돼. 보통은 크다에 붙이죠. 그러면 fx라는 함수를 구해봐. 뭐가 나와요?
a에 x-1에 플러스 x-1. 두 번째, x가 1보다 작으면 fx 뭐가 돼요? a에 부호 바꿔야 되니까 1-x 플러스 x-1.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고 우리가 풀었던 유형, 뭐 1대1 대응이 되도록 오늘 내가 처음에 설명했던 거 벌써 한 4번째쯤 만난다, 그치? 1대1 대응이 되도록 뭐 해줘야 돼? 기울기 확실하게 표현을 하자. 그래서 식을 다시 좀 정리를 합니다. 동류항 정리. 됐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는 함수가 되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음? 그러면 뭐 하자? 기울기의 부호가 뭐 하자? 동일하다. 꼭 증가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부호가 뭐 하다? 같다. 두 번째, 둘이 만난다. x에 1을 넣어보자. 자, 밑에 거부터 해결할게요. 1을 넣어보자. 밑에다 1 넣어주면 뭐 나와? 위에 거죠. 위에 거에 1 넣어주면 뭐 나와? 0 나옵니다. 여기서 1 넣어주면 뭐 나와? 이미 0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따로 만족할 필요는 없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0은 1-a 이렇게 나오면 a는 1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 지금은 아닙니다. 어쨌든 동일한 거 확인했고 그러면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해 볼까? 서민 씨 오늘 컨디션 좋은데? 부호가 같다라는 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요? 뭐가? A가? 한쪽이 기울기가 3 같은 양수면 얘가 기울기가 A면 양수인데 얘도 식이고 얘도 식이야. 그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앞으로 부호가 같다라는 말을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부호가 같다? 번외로 같이 물어보는 거 부호가 다르다도 물어볼 수 있겠지. 부호가 반대다 또는 부호가 같다. 어떻게 식으로 표현을 해?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뭐가 딱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곱하면 양수다. 그게 바로 부호가 같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곱하면 음수가 되겠지. 알았죠? 예. 그럼 어쨌든 지금 뭐다? a 플러스 1, 1 마이너스 a. 자, 답 내보자. 세준아, 답 얼마예요? a의 범위는? 여보세요? 수학 상 1의 2차 부등식입니다. 답 뭐예요? 뭔 소리야? 뭘까요? 1. 그렇지. 자, 기억나요? 자, 또 수학 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푸는 기본적인 x에 대한 2차 부등식. 작으면은 사입범위, 크면은 바깥범위. 근데 선생님 크니까 바깥범위 아니에요가 아니죠. 그거는 항상 뭐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었을 때 그때 얘기지. 그쵸?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인수분 했다. 그러면 x-3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이 되니까 얘의 해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여기서는 뭐 나온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근데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잖아. 그래서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의 사입범위. 아따 친절하다. 요게 어쨌든 답입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네, 끝! 여기까지.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내용 들어갈게요. 오늘 내용은 거의 개념 설명 위주가 될 겁니다. 알았죠?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요, 오늘은. 갑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함수 다음 단원 시작할 건데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합성함수와 역함수라고 해서 딱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아까 말했듯이 개념 설명할 게 많아서 이거 좀 화면 꺼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쓰는 걸로 갈게요. 일단 첫 번째 합성함수. 저기 합성이 뭐냐? 합성. 그냥 합성이라는 단어가 뭐야? 뭐 게임 하다 보면도 뭐 게임
아이템 두 개 합성해가지고 뭐 새로 만들고 하잖아. 합성이 뭐야, 합성이? 합치는 거. 두 개, 그 롤 하는 사람 있지? 템 두 개 합성하면 새로운 템, 다음 템 올라가고 하잖아. 그게 다 합성 아니야, 합성. 그치? 물론 롤은 합성이라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위에 걸 그냥 사는 거지만. 어쨌든 합성 함수는 뭐다?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쳐서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거를 우리는 합성 함수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그럼 일단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해보자. 두 번째 y에서 g로 가는 함수 g가 있다고 해보자. 오케이? 그때 여기에 있는 원소 x에서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되는 y좌표가 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에서 y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즉 대응했을 때 대응되는 값이 g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y가 뭐야? 다시 한번 식으로 표현하면 y는 f에 뭐 넣었다? 여보세요? f에 뭐 넣어서 나온 거다? x. g는 g에다 뭐 넣어서 나온 거야? y. 근데 y가 뭐라 그랬어? fx. 그래서 g 안에 fx.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이 뭐다? x를 f에 넣은 다음 그 나온 값을 다시 한번 g에 넣어주세요. 이 얘기다, 그치?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을 기호로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 앞에 표현되어 있는 거, 이 동그라미가 바로 합성 함수, 합성을 나타내는 연산 기호입니다. 알겠죠? 어이구,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F 합성 G. 아닙니다. 자, 먼저 연산하는 걸 반드시 어디다 넣으세요? 뒤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먼저 연산하는 함수가 지금 F잖아. 그래서 G 합성 F입니다. 이게 합성 함수예요. 알았죠? 자, 간다. fx라는 함수가 있어. x제곱이라고 쳐볼게요. g라는 함수가 있어. 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까? 자, 간다. 여기서 너희들이 첫 번째 f 합성 g라는 함수에 1을 넣은 값을 계산해 보시고요. 두 번째 g 합성 f에다가 1을 넣어 보세요. 자, 지금 빨리 계산해 보세요. 암산도 됩니다. 다들 계산했죠? 자, 가자. 얘는 어떻게 연산하는 얘기야? 이 합성 기호는 뭐다? 그냥 이 상태로 통째로 뭐 괄호 쳐버리면 된다.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다? 먼저 1을 G에다 넣은 다음 그 나온 값을 F에 넣어보세요. 자, 1을 G에 넣어보자. 뭐 나와? 2. 2를 다시 한번 뭐 넣어보자? F에 넣어보자. 뭐 나와? 4. 벌써 너희들은 합성 함수에서 계산, 값을 구하는 거 할 줄 압니다. 두 번째, 뭐예요? 얘는 G 안에 F1이 들어간 거지. 1을 F에 넣어보자. 뭐 나와요? 1. 1을 나온 걸 한 번 더 G에다 넣어보자. 뭐 나와요? 2. 됐음?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로 풀어볼까? 자, 이번엔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요. F 합성 GX라는 함수를 구해보고 G 합성 FX라는 함수를 구해보세요. 비기. 오씨. 비기. 오씨. 이미 끝났죠? 간다. 먼저 x를 어디다 넣어주세요? g. 뭐 나와? x 플러스 1. 그 x 플러스 1을 f에 넣어보세요. f는 근데 뭐야? 뭔가가 들어오면 그 녀석을 뭐 하는 함수? 제곱하는 함수잖아. x 플러스 1이 들어왔네. 얘를 뭐 해버리자? 제곱을 하면 되겠네. 끝났어요. 너희들 벌써 합성함수 식도 구할 줄 압니다. 끝났어요. 합성함수. 갑니다. x를 f에 넣었어요. 뭐 나와요? 근데 g에다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g는 어떤 함수야? 뭔가가 들어오면은 1을 더하는 함수. 그럼 지금 x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다 뭐 해주면 돼? 1을 더해주면 됩니다. 끝났죠? 합성함수 진짜 끝났어요. 뭐 합성함수에서 물어본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값 구하기, 두 번째 식 구하기, 세 번째 그래프. 근데 그래프는 내신 때 할 거예요. 오케이?
하이매스라서 아마 이 교재에도 없을 거고 혹시 나오면 먼저 푼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알았음?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끝인가? 아니요. 하나만 좀 기억을 하자. 두 가지? 뭐냐면 교환법칙 성립한다는다. 교환법칙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다. F 합성 G와 G 합성 F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 방금 눈으로 확인했지? 다르답니다. 기본적인 성질은 다르다. 근데 다르다가 아니지 정확하게는. 뭐?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뭐도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다. 같도록 해봐 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라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알았죠? 근데 그거는 뭐 하면 돼? 어차피 그렇지. 함수의 식을 각각 구해서 둘이 같도록 하는 A, B 찾으면 돼요. 동량 비교. 알았지? 그 두 번째 연산 기호가 합성이라는 기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결합 법칙. F 합성 G 합성 H에 대해서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동일합니다. 집합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그냥 풀어버리는 걸로도 많이 썼는데 보통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더 많이 써서 이거는 빨간색 쓰진 않을게요. 알았죠? 결합법칙은 뭐 한다? 성립한다. 왠지는 예시 가지고 몇 개 들어보면 항상 똑같네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보통 뭐 식으로 정리하거나 증명하는 녀석은 아니라서 패스할 거예요. 두 가지 성질 기억합시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알았지? 기억해둘 수 있겠죠? 그럼 끝났어요. 역함수 갈 겁니다. 물론 이 두 개가 진짜 다라는 건 아니야. 취합한 한 판 더 쓸 거야. 두 개를 섞은 함수의 성질.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섞은 성질이 하나, 두 개가 더 있거든. 그것까지 하면 오늘 끝. 자, 역함수도 똑같아요. 세 가지 물어봅니다. 뭐? 하나는 값 구하기, 하나는 식 구하기, 하나는 그래프. 근데 그래프는 너무 쉬워서 패스할 거고 식 구하기가 그나마 좀 어려울 거야. 자, 어쨌든 가본다. 역함수의 역, 우리 역이라는 단어 들어봤지? 수학 하 하면서. 언제 나왔어? 세준아? 소아야? 역 언제 배웠어? 역. 우리 배워온 수학 하에 있어요. 역. 들어본 적 없나? 세준이? 명제의 역과 대우. 이 명제의 역이 뭐였어? 화살표 방향 반대로 바꾸기. 물론 우리는 가정과 결론을 바꿨지만 결국 화살표 방향 바꾸기잖아. 함수도 똑같아요.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f라고 불러봅시다. 그때 흰색. 그때 대응되고 있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x가 있고 y가 있을 때 f에 의해서 요렇게럼 나온다. 그치? 자, 근데 뭐 한다? 거꾸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f에 요 한 줄 쓸 거야. f에 역함수라고 쓸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그냥 집합만 가지고 공역에서 정역으로 가는 함수를 모든 함수를 다 역함수로 부르는 건 아니고 대응 관계도 뭐 해야 됩니다? 다 거꾸로 뒤집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y가 들어가면 x가. 자, 그러면 여기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말로만 해보자. 이거 예시는 안 써도 됩니다. 지금 바로 쓰면서 따라온 사람. 자, 함수 f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쳐볼게요. f죠? 자, f의 역함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 역함수에서 1 넣으면 뭐 나와야 돼? 1. 3 넣으면 뭐 나와야 돼? 2. 그렇지. 대응관계를 다 거꾸로 뒤집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왜?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정역 2는 대응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말은 얘가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즉 다른 말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어. 뭐? 역함수도 쟤도 결국은 합성을 해서 함수를 만드는 거지만 역함수도 역의 방향으로 뭐? 함수를 만들러 가는 거거든. 근데 방금처럼 이런 경우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역함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만들 수 없으니까 역함수 존재하나 안 한다?
안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시 좀 지울게.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와요. 오랜만에 집합 명제 때처럼 뭐 나왔어? 역함수가 f의라고 하자.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또는 정의되기 위한이라고도 하기는 해요.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등장합니다. 이 조건은 뭐다? 역함수가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니 안 하니 이거거든. 그럼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의역의 원소는 대응에 참여해야 하며 정의역의 원소는 한 놈이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 말은 원래 F의 입장에서는 모든 공역들이 다 대응에 참여해야지. 빈 공역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두 번째, F의 입장에서 두 개의 정의역이 한 곳으로 가면 돼, 안 돼? 역방향 갈 때 두 군데로 뻗어나가니까 안 되겠지. 여기까지. 자, 간다. 첫 번째, 안 되는 예시를 가지고 여기 식을 써줄게. 예시는 안 써도 돼요. 원래 F의 입장에서 빈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모든 공역이 뭐여야 된다? C역이어야 한다. 원래 F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F의라고 써줄까 앞에? F의 공역과 C역은 동일해야 됩니다. 됐죠? 두 번째. 그러면은 공역이 전부 다 C역이 같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좀 말이 이상한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얘가 양다리 걸치거든. 그 말은 서로 다른 정의역이 같은 곳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식으로 쓰면 뭐야? x1과 x2가 서로 다른 값이라면 한 곳으로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식 우리 뭐라고 배웠지? 1대1 함수. 얘는 1대1 함수. 근데 거기다가 공역 치역이 같다를 섞었으니까 두 개 섞어서 뭐야? 1대1 대응인 거지. 그게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fx는 1대1 대응이다. 두 가지 말을 같은 말로 기억하세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1대1 대응이다. 알았지? 예시는 이제 지울게. 요게 바로 원래 함수 f의 역함수의 존재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똑같은 문제 나오겠죠. 자, 간다. 이거 예시는 안 써도 돼요.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고 나서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오늘 풀이했던 그 문제랑 똑같죠. 정의역의 범위가 1과 3 사이, 공역의 범위가 2부터 4 사이를 연결시키는 어떤 함수 f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다른 말로 1대1 대응이 되도록, 오늘 내가 설명했던 그 유형이죠. 처음 시작하자마자 똑같은 유형이 똑같은 문제가 말만 바뀐 채로 나옵니다.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완전 동일한 문제에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하이메스에 숫자만 바뀐 채로. 알았죠? 이거는 같은 문제인데 워낙 중요해서 이거는 잘 풀어주세요. 숙제로. 알았죠? 다음. 여기서 이제 용어 하나, 요거 한 줄 비워놨던 거, 요거 하나 채워가면 f의 역함수도 우리가 한글로 계속 역함수 거리진 않을 거 아니야. 수학은 기호. 그래서 역함수를 기호로 뭐라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f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역함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알았죠? f의 인버스라고 읽어요. 다시 한번 위에 요거 얘가 뭐다? 인버스, 역수, 역? 뭐 뜻이 뭔지 모르겠다. 영어 단어로.
인버스. 알았음? 오케이? F의 인버스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내가 뭐 두 개 나온다 그랬어요, 역함수는. 결국 얘처럼 값 구하기. 아까 지워놓은 거 식 구하기. 두 개 나온다 그랬지. 값을 구하는 거 먼저 한번 찾아볼 건데 쉬운데 너희가 처음엔 조금 버벅일 수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다시 가지고 와볼게. 자, 요 그림에서 너네가 읽을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해보세요. x를 f에 넣으면 y가 나오죠. 그걸 식으로 써봐. 뭐야? y는 f x. xy로 하니까 좀 헷갈리면 a, b로 바꿔볼까? a, b 여기 식으로 써봐. 뭐예요? b는 fa. 됐죠? 자, 그러면 a는 뭐야? a가 나온다. 어느 함수에 뭘 넣어요? f 인버스에 b를 넣어서 나온 거지. 에잉? 맞죠? 그래서 너희들은 요 두 개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값 구하기 끝났습니다. 자, f에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함수가 있다. f 인버스에 3은 얼마예요? 자, 문제 바꿔볼까? fx라는 함수에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2x 플러스 1. 자, f의 인버스에 3을 넣어주세요. 얼마예요? 어이 땡! 얘는 fx고요. 여기는 인버스입니다. 그렇지. 1 나오지. 어떻게 풀면 되겠어, 얘들아? 할 수 있겠어? 얘를 교과서처럼 a라 잡고 f의 a는 3이다. 그래서 a를 넣어서 는 3이다. 아, a는 1. 이렇게 가지 말고, 오케이? 식처럼이래. 교과서처럼 이렇게 가지 말고 바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f라는 함수를 주고 인버스의 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뭐 어떻게 푼다고? 얘가 나오도록 하는 x값 구하기. 알았어? 되게 쉽죠? 자, 간다.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러면 안 되잖아. 함수. 자, 이런 함수가 있다 치자. 역함수 존재하는지는 너희들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존재해요. f 인버스의 3을 구해봐. 얼마예요? 미쳤나봐요. 이제 왜 저래요? 아니에요. 아니야. 얘는 fx고 얘는 인버스라니까. 얼마예요? 1. 자, 얘가 3이 나오도록 한 x를 찾아주면 된다고. 근데 식이 복잡해지고 나니까 저거밖에 없나? 라는 의문이 들지. 근데 저거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있니? 왜? 1대1 대응이니까. 3이 나오도록 하는 게 보자마자 보이는 녀석이 보이면 그게 답니다. 의심 안 해도 돼요. 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거든. 찾았으면 그게 끝. 다른 x는 존재할 수가 없음. 알았음?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값 벌써 너희들 구할 줄 압니다. 값 구하기 쉽죠? 이지하죠? 그럼 이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거. 역함수의 식 구하기. 이거 지워도 돼요? 자, fx의 식 구하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갑니다. 뭐로 가냐면 역함수 구하기. 내가 방법을 설명해 볼까? 너희들이 풀 수 있는지 없는지. y는 fx라는 함수가 존재해요. 이걸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먼저 x는 f 인버스 y를 구해요. 이거부터 벌써 뭔 소린가 싶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직 쓰지 말아봐. 화살표 바꿀 거야. y는 f 인버스 x를 구하면 됩니다. 이게 방법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지. 자, 그래서 예시로 바로 같이 갈게요. y는 2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를 구해봐 라고 하면은 원래는 역함수를 구해봐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구해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판단을 하겠지. 일단 직선은 어떤 함수? 1대1 대응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1대1 대응인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알았죠? 보통은 확인 안 하겠죠? 왜?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존재하니까 구하겠지. 어쨌든 1대1 대응이라는 거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 얘가 바로 뭐냐면 x는의 형태로 정리를 하란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항시키라고 이항. 오케이? 이항. 그러면 이항 뭐 하란 얘기야? 4 빼고 양변에 4 빼고 양변을 2로 나누란 얘기예요. 그럼 4 빼서 여기 원래 뭐 있어? y-4 있고 여기 2 있지. 그 2를 양변에 나누니까 2분의 1y-2로 가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음? 자, 그러면 흰색 식과 노란색 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양변에 이항만 했을 뿐입니다.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같은 식이죠. 왜? x에 1 넣었을 때 y에 6 넣었을 때 성립하죠. 여기 x에 1 넣었을 때 y에 6 넣었을 때 성립하죠. 같은 식입니다. 요 두 개는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 뭐 하냐면 잘 봐. 식의 생김새가 바뀌었어? 똑같죠. F 인버스죠. 뭐만 달라져 있어? y가 x로 x가 y로죠. 즉 이거는 뭐 하는 거다? 그냥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쓰고 나머지 식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알았음? 자, x, y 자리 바꿨어. 그거 우리 수학 상 때 뭐라 배웠어? 까먹었나? 힌트 줄까? 수학상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입니다. 아닌데? 주황색, 있다. 뭐야? 기억나요? 수학상 마지막 단원이에요. 너희 수학상 최근에 배워왔잖아.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대칭 이동. 알았음? 자, 일단 역함수 식 구하는 방법은 알겠니? 처음에 먼저 뭐 한다? 주어져 있는 함수를 x는 형태로 x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항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식에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 쓰시면 돼요. 알았죠? 구하기 벌써 끝 할 줄 알 거예요. 알았음? 근데 이미 이걸 하면서 뭐도 끝? 그래프도 끝. 왜? 결국은 흰색 식과 노란색 식 같은 식이라며. 그럼 흰색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노란색 그래프 그려봐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역함수에 그래프를 그려봐 하면은 y는 x 대칭시키면 돼. 이 둘이가 같은 식이고 이 둘이가 y는 x 대칭이라면 이 둘도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y는 x 대칭이동 관계에 있는 거예요. 즉 역함수에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원래 함수에다가 y는 x 찍 그어놓고 대칭이동 시켜주면 됩니다. 알았어? 끝. 자, 간다.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다 치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우리 뭐 그리면 됩니다. 일단 먼저 y는 x. 그 다음에 인버스 x를 구해보세요.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끝. 대칭이동. 뿅. 알았죠? 알았음? 끝. 그래프적인 특징도 벌써 다 얘기한 겁니다. 됐음? 이렇게 보면 대칭이지? 됐죠? 뭐 고개를 그렇게 잡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거든. 자, 간다. 저거 예시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한 다음에 그거 하지 말라고 강조한 다음에 한 번만 더 너희가 역함수의 식을 직접 구해보자. 요거 할 때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뭐? x, y 자리를 바꿔요. 자리만 바꿨습니다. 그냥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불편하지 보기가. 그래서 y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그래도 답은 나와요, 안 나와요? 답 나오죠? 똑같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케이? 내가 역함수의 식 구하는 방법이 뭐야? 라고 하면 x의 자리 바꿔요! 라고 대답을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게 바로 요 풀이야. 학교쌤들 중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쌤들이 있는데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원래 교과서적인 방법은 x, y 자리를 먼저 바꾼 다음에 y는 형태로 정리한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x에 대하여 정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뭐다? x, y 자리를 바꾸기입니다. 알았죠? 교과서적인 원래 의미가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노란색 함수를 학교에서는 보통 사용을 안 해요.
근데 나는 이제 수투나 이런 데로 갔을 때 노란색 함수의 그래프를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그 사용을 하면은 너희들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 하나가 존재하거든. 알았음? 그래서 원래 풀이를 그냥 일단 지금은 지켜주세요. 이유를 떠나서.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하니까. 먼저 y와 x의 자리를 바꾸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x와의 자리를 바꿉니다 라고 대답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먼저 x에 대하여 정리한 다음 x와의 자리를 바꿉니다가 맞아요. 알았지? 알겠죠? 어허. 자, 너희들이 직접 구해봐. 원래 쉬운 함수임. 아이. 아이, 똑같잖아, 너무. 몰라. 대충 해. 자, 역함수의 식을 구해보세요. 오늘은 진짜 개념 설명만 하고 끝나겠네. 구했죠? 뭐 하시면 됩니까? x는. 그래서 뭐 나와? 3분의 1y 마이너스 3분의 1 됐음? 그 다음에 뭐 하면 됨?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됐지? 자, 그럼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까?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해봅시다. 그때 f 인버스 x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라면 어떻게 구한다? 하나, 이거는 뭐 노하우라고 하면 애매한데 fx는 형태로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풀이할 때 y는으로 써. 알았죠? 그러고 나서 쓰세요. 구하세요. 하나 더. f 인버스의 4 얼마예요? 대준 씨? f 인버스의 4 얼마예요? 1이요. 또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f 인버스 x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역함수 구하기는 방금 해봐서 알지? 귀찮아요, 많이. 지금 1차 함수인데도 좀 귀찮은 정도인데 나중에 3차 함수만 이렇게 넘어가면 구할 수 있다 없다? 거의 구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인버스 x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역함수는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 알았음? 안 구한 채로 우리는 뭐? f 인버스의 4를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4가 나오도록 하는 x값 찾기. 알았음? 그래서 1. 알았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 다 했습니다. 합성함수에서 값 구하기, 식 구하기. 그래프 구하기는 원래 교과정에서 빠졌다라고 해야 정상이기는 한데 없다라고 해야 정상이긴 한데 이 지역에서는 유독 그래프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합성함수의 그래프. 좀 옛날 용에서 많이 빠졌는데 이쪽 지역은 유독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거는 내신 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지금 해봐야 어차피 까먹어 너네. 아마 좀 난이도도 높아서 한참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역함수에 대해서 값 구할 줄 알고 식 구할 줄 알고 그래프는 yx 대칭 이동 시키면 된다까지 써보진 않았지만 오케이? 다 설명했어. 그러면 기본적인 연산형 문제들은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지워도 되죠? 누구? 요 둘이 섞은.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섞은. 누구? 성질. 알았죠?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 간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f 뭐부터 할까? 인버스와 f를 합성해 보자. 두 번째 f와 f 인버스를 합성해 보자. 어떤 함수가 나올까? 간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f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함수에 의해서 원소들의 대응 관계는 예시로 x가 들어가면은 y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f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역함수가 있어요. f 인버스. 그 인버스라는 함수에 의해서 y를 넣어주면 뭐 나와요? x가 나옵니다. 간다. f 인버스 합성 f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x를 넣어봐. 뭐 나와요? x가 나오죠. 왜? x를 넣었어. 갔다가 돌아옵니다. 어머? x가 그대로 나오네. x. 얘들아.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 우리 뭐라 배웠어?
지난 시간 항, 등. 얘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알았죠? 두 번째, F 합성 F 인버스에다가 Y를 넣어보자. 자, 이번엔 식으로 먼저 가볼까? Y를 어디다 먼저 넣어요? F 인버스에 넣죠. 그리고 나온 값을 다시 X에 넣죠. X래. F에 넣죠. 가자. Y를 넣어요. 인버스에 넣었어. 나왔죠? 얘를 다시 한번 어디에 넣어요? F에 넣어요. 뭐가 나와? Y가 나오죠. 자, Y를 넣었더니 Y가 나온 함수는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야. 자, 그래서 이 두 함수는 어떻다? 둘 다 같은데 I, 항등함수다. 맞나요? 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둘은 같은 함수는 아니다. 같은 함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가 뭐야?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뭐가 일단 동일해야 돼? 그렇지. 정의역이 동일해야 되거든. 근데 잘 봐. 이 녀석의 정의역은 누구냐? 결국 먼저 연산하는 얘의 정의역이지. 누구야? X잖아. 근데 이 녀석의 정의역은 뭐야? 얘의 정의역이니까 Y지. F 입장에서는 공역. 두 정의역은 같다 다르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 그래서 항상 같다라고는 못합니다. 알았죠? 근데 항등함수의 성질이 같다라는 의미로 나는 등호를 붙여는 둘게. 근데 같은 함수는 아니고 원래는 그래서 이거는 IX라 부르고 이건 IY라 불러요. X를 정의로 갖는 항등함수, Y를 정의로 갖는 항등함수라는 의미기는 해. 근데 지금 일단 나는 둘 다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의미로 같다라고 확인은 할게. 알았지? 자, 첫 번째 설명 끝. 두 번째 성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 섞은 예시 문제 하나 보여주고 오늘 아마 끝날 거예요. 쉬워요. 어려운 건 아니야. 너희들 머리가 이제 슬슬 터지기 시작할 것 같지? 많은 게 들어와서. 자, 간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함수를 합성을 하죠. G합성 F. 먼저 질문해 볼까? 자, 어떤 함수를 먼저 연산하는 거예요? F. 뒤에 있는 함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함수예요. 알았죠? 자, 어쨌든 G합성 F라는 함수가 있대. 우리는 궁금하지 않냐? 그 녀석도 합성 함수잖아. 만약에 그 합성 함수도 함수잖아. 그 함수가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인버스를 구해보고 싶지 않겠니? 이걸 구하고 싶지 않다고? 이거를 이제 배우러 가는 거예요. 알았죠? 간다. 또 그림으로 다시 해보자. 아유, 혀 꼬인다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F죠. 그리고 Y에서 G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뭐예요? G가 있어요. 그래서 X에서 원소 X가 있을 때 Y의 원소 Y로 갑니다. 맞죠? 요거 통당. 두 번째, G라는 함수에 의해서 Y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 스몰 g가 나옵니다. 맞죠? 인사를 쓰시면 알아주세요. 거의 다 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G합성 F라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 자, 이 녀석의 인버스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뭐야? G합성 F의 인버스인 거지. 그런데 얘를 살짝 뜯어보자. G를 어디다 넣어야 돼? 이 함수에 넣어서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이건 뭔지 모르잖아 아직. 그럼 어디다 넣을 수 있어 얘를? 퐁당퐁당. 그렇지. G 인버스에 먼저 넣은 다음 퐁당퐁당 두 번째 어디다 넣어야 돼? F 인버스에 넣어야 되지. 자, 두 함수를 합성한 거랑 같은 거겠지. 먼저 연산하는 게 누구야? F 인버스야, G 인버스야. 자, 그러면 두 녀석 중 먼저 연산한 G 인버스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뒤로 또는 오른쪽으로. 쓰고 나면은 뭔지 알겠어? 합성 함수의 인버스는 둘 다 인버스를 만드는 게 맞는데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 녀석의 성질이에요. 아이고 힘들다. 됐지? 자, 그러면 예시 문제 이거 하나 풀고 마무리 짓자. F 합성 괄호 열고 G 합성 F 괄호 닫고 전체 인버스 합성 G에다가 X를 넣어봐요. 를 간단히 고치시오. 기기
이거 하나 풀면 오늘 끝.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됐는가? 어때요? 굉장히 쉽죠? 답 뭐예요? X. 그치? 자, 간다.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당연히 괄호 속을 먼저 연산합니다. 그래서 얘 그대로 두고, 얘 그대로 두고, 아, 자리 없어. 그대로 두고, 가운데를 먼저 연산하죠. 두 함수의 합성을 인버스 했네. 뭐 해야 돼?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요 단계는 건너뛰었겠지만 괄호의 의미는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괄호를 사실 풀어버린 거랑 동일하다. 혹은 괄호의 순서를 내 맘대로 바꿔도 동일하다. 맞나요? 안 써도 되고 괄호는. 어쨌든 하고 보니까 얘가 뭐야? 상등함수 i죠. i라는 함수에 x를 넣었어. x가 나올 거지. 그 얘를 i로 굳이 쓸 필요 없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사라집니다.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 x. 이게 이제 두 성질을 섞은 함수. 응? 함수? 문제. 알았음? 끝. 이번 단어 끝이에요, 이게. 뭔가 좀 설명한 거 많고 용어 설명 좀 들어간 거 많고 한데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죠. 하이메스의 수준은 너희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내가 설명한 게 다는 아니야. 너희들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나는 진짜 말 그대로 개념적인 설명이고 뭔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유형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녀석들이 일부러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교재 난이도가 낮아서. 마플 같은 교재들을 가보면은 그런 유형들이 막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5개, 6개, 8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유형 설명까지 다 하나하나 해주고 풀어보기도 하고 넘어가서 너희들이 숙제하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하이메스는 모든 유형을 담고 있진 않거든.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 그중에서 중요한 유형들 몇 개를 묶어가지고 좀 한 유형에다 넣어놓고 각각의 유형당 한 문제씩 이 정도라서 내가 먼저 설명하거나 풀어주면 이 교재를 푸는 의미가 좀 사라지기는 합니다. 뭐 그냥 다 끝내버리잖아 수업 때. 그러니까 숙제는 기본 문제만 남는 거야. 그래서 하이메스는 일부러 유형 설명은 내가 좀 빼고 있고 먼저 좀 생각해 오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조금 일찍 끝났는데 고생들 했어요.